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본 인터뷰. 오늘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서 여야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당인 야당의 입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게 쉬운 질문인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한 줄 평 해주신다면. 한 줄 평이요? 네. 두 줄 하셔도 됩니다. 남 탓? 아, 남 탓. 어제 아마 전 정부의 잘못을 쭉 열거한 그 부분은. 이제 1년 됐는데 지금도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큰일이에요. 예. 하나 지금 볼까요? 그 남 탓. 저 박주민 의원 표현을 하면 남 탓. 예, 뭐 대통령실 표현을 하면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 사기와 주식, 가상자산 범죄, 마약 범죄를 활개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는 임대차 3법, 그리고 주식 범죄하고 가상자산 범죄는 증권 범죄 합수다 없앤 거, 그리고 마약 범죄, 요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저 검찰 수사권 축소시킨 거, 요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전세 사기 문제 관련돼서 이제 많은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전 정권 탓을 해요. 근데 작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아실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참 지나고 나서도 뭐를 상대로 싸우려고 했냐면 전세 대란하고 싸우겠다라고 정책 목표를 설정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역전세,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 신호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정책 목표를 전세값이 급등할 것이다. 이러면서 정책 그 방향을 잡아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수아비하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전 정권 탓을 하다 보니까 싸움의 상대방도 잘못 찾은 거다. 이게 최근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까지 전세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다가 세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뒤늦게 야당들의 주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전 정권 탓 해도 되는데 이 전 정권 탓이 완전히 정책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자제해야 돼요. 이건 어떻습니까? 증권범죄 합수단 문제는? 증권범죄 합수단은 그 법사에 계셨으니까. 진행자분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증권범죄 관련된 합수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죠? 특히 전관이에요. 그 합수단 출신 검사들이 경제, 특히 이제 주식 관련된 사건을 대부분 수임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중앙금조부 출신들 많이 완전히 했죠. 사건이 꼬이고 막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됐었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증권범죄 합수단을 자꾸 없앴다는 데에만 포인트를 두시면서 그것이 곧바로 증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증권범죄 수사단이 워낙 증권 관련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이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오히려 연루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관예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꼬이는 문제가 생기니까 증권 관련된 수사 기능을 분산시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마치 증권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했다.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평가 아닌가 싶고요. 마약 범죄도 아시다시피 마약 범죄 검찰이 수사 안 했습니까? 아니 시행령 다 해가지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 잘 못된 거는 전부 다 이제 전 정권 탓을 하고 워낙 또 잘 못한 게 이번 정부가 많다 보니까 온통 남 탓으로 뒤덮여버린 1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여소야대 정부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한데 대통령제 하에서 내가 제도 개선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서 어려웠다. 이 부분, 이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고 싶었다. 그럼 정부나 여당이 그거 관련된 법안들을 막 발의하고 추진하고 했었어야 됐겠죠. 뭐 발의는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 어떤 정부 정책 또는 정부 조직 변화를 위해서 발의한 거 거의 없었어요. 거의 유일하다면은 여가부 폐지에 관련된 논의였죠.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재정중칙 관련된 법안도 지금 뭐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던데. 재정중칙 관련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사실 그거는 법이 없어도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예산 집행이나 편성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꼭 예. 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마치 그게 없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또 재정정책에 관련된 법은 정부가 하려는 일의 범위를 좁히는 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예. 혹시 일각에서 뭐 네.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야의 입법 독주와 발목 잡기가 심하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야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시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뭐 정부가 안 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거야의 입법 독주라고 해봤자 지난번에 추곡 관련된 쌀값 안정화 관련된 그 부분인데 거부권 행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신랄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1년 보니까 이건 하나는 잘했더라라는 거 뭐 하나 없으세요? 막 찾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본인이 가장 잘했던 분야는 외교안보를 뽑는 것 같아요. 네.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가 없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보면 잘했다는 응답청 중에서 제일 잘한 부분 외교안보로 뽑는 사람들이 제일 많긴 하거든요. 물론 뭐 잘못했다에서도 외교안보가 상위 순번이 있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말씀 잘하셨어요. 잘못했다는 부분에서도 외교안보가 많고 잘했다는 부분에서도 외교안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차원에서는 외교안보를 잘했다고 평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건 그쪽 분야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결코 잘한 게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할 거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10번도 더 했죠. 뭔가 얻어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건데 사실상 얻어내는 거 없이 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해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10번도 더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그렇고 여당 5년, 물론 그 전에 지지난 총선 때 야당도 좀 하셨지만 야당 1년 하시다가 여당 5년 하시다가 이번 다시 야당 1년이잖아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네네. 야당 1년. 이 1년의 야당에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아시다시피 당내에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었고 또 지금은 또 당의 여러 의원들 상대로 한 수사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혼란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사실 지지율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러면 야당이 소소한 그 반사 이익으로 툭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야당이 그리고 저희가 의석수로는 제1당이고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민생이라든지 서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챙겨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법안도 좀 제출하고 또 통과도 시키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죠.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할 거다. 이런 진단 내렸는데 이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우려가 좀 더 이제 현실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당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론 또는 뭐 무당층 이런 부분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정치권 전체가 탄핵당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안철수 의원의 어제 얘기를 바꿔서 민주당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패할 것이다. 여기에도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계속 약간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다니는 편인데.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이 지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처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들과 성과들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국민분들은 우리 당에게 그러면 저쪽 당 싫으니까 우리 당 찍어주겠다. 이렇게 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지금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관련해서 공천 룰을 확정했는데 네. 보니까 현재 재판에 받고 있는 인사도 출마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네. 조국 전 장관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덧붙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오늘 네. 오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이계호 위원장이 인터뷰한 부분이 있던데 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이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천을 탈락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탈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량이다. 실제로 네. 조문이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받고 심지어는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도 네. 결과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심사를 해서 재판 과정과 이분의 소명을 놓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재판 과정이 재판에서 무조건 유죄 나왔다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명을 들어보고 이게 그런 사정이 있구나 뭔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런 현실과 이 규정의 불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정을 현실에 맞추는 식으로 네. 바꿨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면 뭐 타당성이나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천 심사는 받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게 건가요? 되는 거죠.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었다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 네. 이거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좀 곤란한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동료 의원인 김남국 의원의 네네네. 코인 보유 논란.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의원은? 어제 우선 김남국 의원이 이제 좀 사과를 표하는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소명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들 정서를 좀 챙기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본인이 이제 소명해야 될 부분 적극적으로 소명도 하고 해명할 부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고 했고 또 검찰도 뭐 다시 뭐 영장 청구 등을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이제 사실관계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김남국 의원은 문제 없는 거래다라고 하고 뭐 검찰이 들여다본다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얘기가 안 되는 거.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엄청 타격이고 그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정치인이 예를 들면 김치 코인으로 수익을 얻는 게 옳은 것인가? 사실 이제 뭐 위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 당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액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투자에 전념한 듯한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일요일에 쇄신 의총한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김남국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뭐 단순히 이제 국회의원들 몇몇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지느냐 이런 데 좀 논의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